슈퍼전대 시리즈 제40대 기념작으로 동물과 큐브가 모티브인 전대다. 2016년 시점에 동물 컨셉의 전대가 너무 많이 나와있어. 또 하나의 동물 전대는 식상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작과 같이 야수, 판타지 소재를 가진 역대 전제는 백소 전대, 가오레인저 뿐이다. 그 외의 작품들은 디자인의 동물을 활용했을 뿐 내용상 정통 동물 전대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니 동물 컨셉의 전대라 하여도 공룡, 닌자, 자동차에 비해 우려먹기 정도가 아직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작품의 인상에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하므로 물 메카가 등장하는 다른 전대와의 디자인상의 차별점이 필요하기는 하다. 본작에서는 아이템, 메카, 주랜드의 건축물 등 모든 디자인의 기조를 큐브에 맞춤으로써 역대 동물 메카들과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메카들이 합체시 불타는 링을 통과한다거나 초반에 적으로 나오는 신전사의 무기가 동물을 사냥하는 도구라거나 나레이션이 동물의 왕국을 닮았다거나 아이템에서 타잔을 연상시키는 음성이 나온다거나 하는 등 섬세하게 동물 컨셉을 살리기 위해 신경쓴 부분이 많다. 레드, 블루, 옐로, 그린, 화이트 조합으로 슈퍼전대 사상 최초 조합이자 그린과 화이트가 레귤러 멤버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슈퍼전대 최초다. 그리고 특명전대 고버스터즈 이후로 4년 만에 핑크가 없는 전대이기도 하다.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이후 11년 만에 슈도색이 밝은 톤의 여성 블루가 등장했으며 히로인 조합인 블루와 화이트는 조인 전대 제트맨 이후 25년 만이다. 화이트 히로인이 2년 연속으로 등장하는 것도 처음이며 남성 그린의 색이 열차 전대 토끼저에 쓰인 연두색에 가까운 것도 인상적이다. 반면 특면 전대 고버스터즈 이후 4년 만에 핑크가 없으며 초기 멤버 구성이 5인 전대에 없는 것은 염신 전대 고운저 이후 8년 만이다. 그리고 특면 전대 고버스터즈 이후 4년 만에 키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레드인 카자키리 야마토와 신전사 몬도 미사오를 제외한 전대원 4명은 수인으로 주먼인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넣었는데 주먼인의 외형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이렇게 레드와 신전사만 지구인인 설정은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와 유사하다. 메카를 탑승하여 합체할 때 서커스에서 불타는 링을 뛰어넘는 모습이 연상되는 합체 액션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해적전대 고카이저 이후 5년 만에 전대를 이끄는 지휘관 포지션 캐릭터가 없는 작품이다. 한편 지휘관이 없는 전대의 경우에 정보 분석이나 작전 수립 역할을 하는 마스코트 캐릭터라도 활용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듀오 우저는 지휘관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서포터 캐릭터가 없는 최초의 전대이기도 하다. 카자키리 야마토는 염신전대 고운저의 고운 레드 이후 8년 만에 등장한 조류 메카가 파트너인 레드이며 태양전대 선발칸의 발 이글 이후 무려 35년 만에 등장한 독수리의 힘을 가진 레드다. 같은 맹검류를 베이스로 하지만 초수전대 라이브맨의 레드 팔콘, 조인전대 제트맨의 레드 호크, 인풍전대 허리케인저의 허리케인 레드는 메가, 상수랑 고운 레드는 파트너 염신인 스피돌과 같이 콘도르가 모티브이다. 카자키리 야마토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본편에서 3개의 변신체를 보유한 레드가 되었다. 고래를 모티브로 한 메카는 나왔었지만 레드의 고래를 모티브로 한 슈토는 처음이기 때문에 슈토 디자인도 그렇고 참신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렇지만 또 레드 전용 강화 폼이냐는 소리를 듣고 있다. 테라는 마법전대 마지레인저의 마지블루 이후 11년 만에 등장한 여성 블루로 하늘색 슈트를 착용했고 지금까지 나온 여성 블루 멤버들이 단발을 한 것에 비해서 테라 본인은 긴 포니테일을 하고 있다. 레오는 멤버들 중 가장 직설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보니 터스크, 몬도 미사오 등 상대적으로 섬세한 성격의 멤버들과 충돌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직선적이고 솔직한 성격이 오히려 힘이 되어줄 때도 있다.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성격이다 보니 32화에서 속마음이 밖으로 나오면서 야마토, 세라, 아무는 못된 놈들이 되어 서로 다투게 됐는데도 이들과 같이 당한 레오는 아무 타격도 없이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레오는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소리를 질러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다만 레오가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어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 멤버들 중에서 동물스러운 행동도 꽤 많이 하는 편. 감상하다 보면 네 발로 웅크리거나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레오는 계절이 여름으로 되면서 복장이 바뀌어져서 한결 가벼운 차림으로 되었다. 그래도 사자 갈기머리는 그대로라서 더워 보이는 건 여전하다. 게다가 늘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메이드 코스프레를 하면서 다리가 굉장히 예쁜 것으로 드러났다. 터스크는 주오 우저 스타팅 멤버 5인 중에서 초반부 연기력이 제일 어색한 캐릭터로 꼽혔다. 캐릭터성에 크게 어긋나진 않아서 많이 지적받진 않은 편이지만
후반부 대사를 들어보면 억양이 상당히 어색하다. 이 부분은 횟수를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는 편. 후반부 보다가 초반부를 다시 보면 터스크 대사가 유독 튀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아무는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라 마이 페이스에 은근히 소악마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면에서 천장전대 고세이저의 에리와 비슷하다. 몬도 미사오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의 트리플 컬러 캐릭터 블랙, 골드, 실버. 그와 동시에 25번째 작품 백수전대 가오레인저부터 이어지는 번째 작품 기념전대 신전사는 실버인 전통도 있고 있다. 또한 성수전대 긴가만 이래 18년 만에 등장한 블랙 컬러 신전사이기도 하다. 몬도 미사오는 추가 전사 중 최초로 적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전사다. 기존 악역 출신 신전사들은 본래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 세뇌당하거나 자위적으로 협력한 경우인 반면 주오우 더 월드는 기존 전대 멤버들과 관계가 없던 일반인을 데려다가 적 집단에서 전사로 만든 최초의 사례다. 모리 마리오는 색깔은 다름 아닌 핫핑크로 가슴의 문양은 본인 얼굴이다. 또한 비록 개그용으로 나온 번외 전사이지만 어떤 의미로 남자가 핑크인 최초의 전사다. 다만 애초에 변신도 아닌 코스프레 쇼인데다가 핑크는 무조건 여성이어야 한다는 안무개 룰 때문인지 대부분 번외는커녕 아예 전사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바드는 역대 신전사 번외 전사를 통틀어 가장 대우가 좋지 않다. 가장 중요한 변신기부터 주오우 체인저의 생놀이, 본인의 추추도, 주오우 이글의 생놀이, 무기는 아래 레드랑 똑같은 조수거 이글 아이저, 개인 메카는 아예 없다. 한마디로 본인만의 메카나 수추가 없고 전부 색깔만 바꿔칠한 형태다. 생놀이 전사는 메가 실버나 타임파이어처럼 예전부터 몇 번 있긴 했었으나 이들은 본인만의 변신기 및 무기와 개인 메카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전사로 간주해주지 않는 게키 바이올렛이나 게키 초퍼도 개인 메카 및 무기, 변신기를 보유하고 있고 슈츠도 상당히 게키 레인저와 차별화되어 있다. 수전 전대 큐류전은 실질적인 신전사인 큐류 골드를 포함해 추가 전사가 5명이나 되지만 전부 본인만의 슈츠 및 메카를 가지고 있다. 지니스는 데스 가리안의 수령이지만 조직의 특징이나 그 행적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블러드 게임을 관리하는 운영자로 보는 것이 옳다. 주오우 킹의 합체 방식은 엔진호를 모티브로 하였고 메카 디자인은 허리케인저와 마찬가지로 초수전대 라이브맨이 모티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S 주오우 킹을 냉장고에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주오우 와일드는 30화에서 데스 가리안에게 습격받자 손이 부서져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필살기 구조 덕분인지 조금은 회복하지만 큐브 웨일의 공격으로 합체가 풀린다. 토우사이 주오는 신작 왕국 카탈로그에서 주오우 킹, 주오우 와일드, 큐브 웨폰 4종이 합치한 와일드 토우사이 킹이 등장했는데 역대 슈퍼 전대 합체 로봇들 중에서 최초로 신전사의 메카를 주 몸통으로 삼은 메카로 나왔다. 게다가 가우헌터, 키라오, 푸테라이데노처럼 등장 초기에는 적으로 나온다. 덧붙이자면 신전사와 함께 적색 세력으로 나온 건 폭령전대 아바레인저의 키라오 이후 약 13년 만이다. 도대 카이오는 동물전대 최초의 순수 고래 메카닉이다. 전대 전체로 보면 영신전대 고운저의 염신 전부엘도 있지만 고운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전대고 전부엘 또한 막말로 고래 머리 달린 전보 제트기일 뿐이기 때문에 온전한 동물 형태의 고래 메카는 주오우저의 도대 카이오 가 최초이다. 와일드 토우사이 도데 카킹은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궁극 메카 중 최초로 1호 로봇과 2호 로봇, 심지어 3호 로봇을 구성하는 메카들 일부까지 다리로만 쓰는 파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1호, 2호 로봇은 최종 합체의 코어가 되고 3호 로봇이나 수년에 한 번꼴로 등장하는 거대 메카는 모체 분시되어 코어 로봇을 강화하거나 강화 합체한 로봇을 태우는 거대한 전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 로봇 왕고는 어느정도 팔리기는 했으나 막상 흥행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2016년 3분기까지의 수익은 56억 엔으로 전적인 닌닌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최종 결산까지 예상해봐야 88억 엔까지는 최대한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닌닌저의 수익을 상회한다 쳐도 분기상 수익이 평균은 20억 엔까지 찍는 게 한계치인지라 100억 엔은 못 찍게 되었고 결국 예상대로 88억 엔으로 마감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왕고가 꽤나 잘 팔렸다. 준수
우수한 판매량으로 한국 한정판 메카가 발매될 정도로 꾸준히 밀어주고 있다. 종영 이후에도 완구 중고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기만 했으며 파워레인저 루팡 포스 대 페트롤 포스가 방영 중에 재방송하면서 완구를 재판까지 했다. 그런데 오히려 애니멀 포스 완구가 루팡 페트 완구를 압도하는 판매량을 내면서 추가 예약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 2022년에 재방영을 다시 할 정도로 일본에서의 성적은 미미했어도 한국에서는 대박을 친 셈.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